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공원의 산책로. 신여진은 구하나와 나란히 걸으며 오래된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신여진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짙은 그리움과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맞추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지만 그리 친근하지 않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 자주 오셨어요? 구하나는 억지로 밝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던 구하나는 신여진의 표정이 순간 멈추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랑 자주 오던 곳이야. 기억이 선명한 곳이지. 신여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구하나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지금 옆에서 함께 있는 자신이 유진이인데 신여진이 말하는 유진이는 누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으려던 그때 신여진의 눈에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걷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유진이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을 묶은 모양새며 키와 걸음걸이까지 유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심장이 순간 멈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신여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구하나는 깜짝 놀라 신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신여진에게 쏠렸지만 신여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급히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나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신여진을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요. 신여진은 달려가던 중 한참 뒤에서 돌아오는 낯선 행인의 얼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 여자는 유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신여진은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서 마주한 현실에 신여진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는 급히 신여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시는 건데요? 무슨 일이신지 말 좀 해주세요. 구하나는 눈빛 속에 억누른 의문과 서운함을 가득 담고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신여진은 숨을 골라야 했지만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흔들리는 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진이가 맞는 줄 알았어. 정말로 맞는 줄 알았는데. 신여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구하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유진이잖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데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구하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신여진은 그런 구하나를 애써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맞아. 너 말고 다른 누구도 없어. 그게 그냥 착각한 거야. 신여진은 눈물을 삼키며 구하나의 손을 잡았지만 구하나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자신의 불안감을 더 키운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시간 윤세영은 자신의 방에서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며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있었습니다. 은총이의 작은 손이 포착된 사진 속 한 여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눈을 좁히며 그 사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 여자 누구지? 은총이 엄마라고 했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윤세영의 눈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참 바라보던 윤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하나를 찾아갔습니다. 구하나는 방에서 은총이의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문득 들어선 윤세영의 모습을 본 구하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뭐야,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윤세영은 사진을 손에 든 채로 천천히 다가가며 입술 끝을 살짝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 은총이 엄마 맞아? 윤세영의 눈빛은 가볍게 웃고 있었지만 말투는 날카로운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구하나는 그 눈빛을 읽고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단호하고 차가운 구하나의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 아니야. 내가 괜히 신경 썼나 보네. 윤세영은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렸지만 구하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윤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진짜 할 일 없구나? 그만 신경 쓰고 내일이나 해. 윤세영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멈췄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구하나는 잠시 조용히 서서 윤세영이 떠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날 떠보려 해봤자 소용없어, 윤세영. 구하나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빨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영의 방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은 윤세영은 손톱을 집요하게 물어뜯으며 자신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눈에 밟히는 건 구하나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그녀의 편이 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윤세영의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친구도 큰엄마도 심지어 은총이까지 다들 구하나만 보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윤세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윤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하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윤세영이 들어서자 구하나는 깜짝 놀라 빨래를 개던 손을 멈췄습니다. 구하나는 한눈에 윤세영이 화가 나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뭐야,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구하나는 차갑게 말하며 윤세영을 노려봤습니다. 윤세영은 말없이 구하나를 지나쳐 옷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잖아. 구하나가 다시 묻자 윤세영은 옷장 문을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옷장 안에는 구하나의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다들 네 편이지? 여기 있는 네 옷이나 네 물건들 다 네 편이라고. 윤세영은 소리치며 옷을 힘껏 꺼내 바닥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셔츠와 원피스, 스웨터들이 마구 흩어졌고 바닥에 쌓이는 옷들 사이로 윤세영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구하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윤세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멈춰. 윤세영은 구하나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하나는 윤세영의 팔을 붙잡고 힘껏 흔들었습니다. 왜 이래? 미쳤어?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 윤세영은 구하나의 손을 뿌리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뭐가 어쨌다고? 내가 네 물건 좀 뒤집었다고 뭐가 달라지기라도 해. 이 집에선 네가 공주잖아. 다 네 것처럼 굴잖아. 네가 뒤집은 건 내 물건이 아니라 네가 갖지 못한 네 자격지심이야. 네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 구하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세영은 순간 움찔했지만 금세 표정을 다잡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자격지심? 웃기지 마. 네가 누군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구하나는 윤세영을 노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망가뜨린 은총이 인형, 그거 다 네 짓이지.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은총이한테까지 이럴 이유가 뭐야? 윤세영은 눈을 굴리며 딴청을 부리려 했지만 구하나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따져? 그냥 실수였겠지. 그건 실수가 아니야. 윤세영, 네가 그 인형을 짓밟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고쳐. 당장. 구하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은 구하나를 향해 독한 눈길을 던졌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말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세영은 테이블에 앉아 은총이의 찢어진 인형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실과 바늘을 쥔 손은 거칠고 서툴렀지만 구하나가 바로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기에 윤세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됐어.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됐지? 윤세영은 투덜거리며 인형을 들었지만 구하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더 정성껏 해. 네가 한 짓이니까 네 손으로 제대로 끝내. 윤세영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얇은 실을 꿰매며 윤세영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네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거지. 내가 뭐 네 하녀라도 되는 줄 알아. 하녀는 아니지만 지금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언제까지 남한테 떠넘길 생각만 할 거야? 구하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윤세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인형을 겨우 고친 윤세영은 인형을 구하나에게 내밀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됐지? 이제 됐냐고. 참,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구하나는 인형을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총이가 보고 울지 않을 정도로 고쳤으면 다행이야. 하지만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라고 믿을게. 윤세영은 구하나의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그녀는 손바닥에 찍힌 바늘 자국을 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최명진은 사진을 손에 쥔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 은총이의 얼굴은 유진이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손가락 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걸 알고도 날 속였던 거야? 아니야. 이건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거겠지. 구하나 그 애까지 끌어들인 걸 보면. 최명진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총이를 쫓아내지 않으면 자신과 윤세영이 혜성그룹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하나, 네가 문제야. 네가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장이야. 최명진은 낮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어 조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조 형사 들었지? 구하나와 은총이, 특히 은총이를 어떻게든 이 집에서 쫓아내. 손 더럽히는 일도 괜찮아. 난 아무것도 몰라야 해. 조 형사는 전화를 끊으며 조용히 대답했지만 최명지의 말투에서는 단호함과 악의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최명지는 조 형사를 통해 은총이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신여진의 감시망을 뚫는 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신여진의 손길 아래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고 신여진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명진은 자신의 방에서 윤세영을 불러 은총이를 없애려는 다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세영아, 너도 알잖아. 은총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윤세영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냥 좀 더 두고 보면 안 돼요? 최명진은 윤세영을 차갑게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은총이가 남아있으면 네 자리는 없어. 내 말 잊지 마라. 구하나를 쫓아내든 은총이를 쫓아내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해. 윤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거실, 은총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총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짚으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다. 옆에서 책을 읽고 있던 신여진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리처드 한, 자신의 남편 윤성호였습니다. 은총이 이 사람 알아? 신여진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은총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저 선물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신여진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은총이 집에? 은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었고 나랑 하나 이모한테도 아는 척했어. 근데 비밀로 하래. 신여진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한없이 밀려오는 충격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신여진은 곧바로 윤성호를 찾아갔습니다. 윤성호는 신여진을 보자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신여진의 눈에는 분노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왜 이제야 나타난 건지 말해. 윤성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 당신이 받아들였을까? 신여진은 윤성호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떠났을 때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어. 유진이는 실종됐고 나는 혼자 남아서 혜성을 지키느라 모든 걸 다 잃었어. 윤성호는 신여진의 분노를 잠시 받아들이는 듯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넌 뭐가 남았는데?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결국 혜성그룹 하나 남았겠지. 하지만 이제 그 혜성도 무너질 거야. 신여진은 윤성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혜성은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윤성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싶은 거라면 지석에게 넘겨. 너처럼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 더는 필요 없어. 신여진은 윤성호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지. 혜성은 유진이가, 아니 유진이의 아들 은총이에게 갈 거야. 그 애가 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어. 윤성호는 신여진의 결심을 보고 고개를 숙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넌 현실을 몰라. 당신 욕심 때문에 은총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신여진은 윤성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믿어. 은총이는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이어갈 사람이야. 더는 너에게 휘둘리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신여진은 여전히 손에 든 사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신여진은 묵묵히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만났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에게 더는 기대할 게 없어. 구하나는 신여진의 말에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었다고요? 신여진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이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아. 하지만 난 달라.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킬 거야. 네 아들, 은총이까지도. 구하나는 신여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신여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성호와의 재회는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을 억지로 열어젖힌 듯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의 눈빛은 점점 단호해졌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 듯 속삭였습니다. 이제 와서 나타나서 내 선택을 바꾸라는 거야? 은총이와 유진이가 아닌 지석에게 혜성을 넘기라고? 터무니없어. 난 이미 결정을 내렸어. 신여진은 손끝으로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은총이는 내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이야. 그 아이에게 이 모든 걸 물려줄 거야. 은총이와 유진이는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한편 윤세영은 자신의 방에서 짜증 섞인 얼굴로 책상을 두드리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구하나만 좋아하잖아. 저 여자가 뭘 그렇게 대단히 잘한다고. 진구 오빠도 큰엄마도 심지어 애까지. 이게 말이 돼? 윤세영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휙 집어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구하나를 집에서 내쫓는 방법을. 윤세영은 방을 서성이다가 무엇인가를 떠올린 듯 비열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은총이가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던 최명지의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 꼬맹이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최명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도록 해. 신여진의 눈을 피해 은총이와 구하나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해. 조 형사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사모님. 최명진은 이를 악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방법을 찾아. 이번에도 실패하면 넌 더 이상 내 사람일 수 없다는 걸 명심해. 하지만 최명지의 음모는 번번이 신여진의 대비에 막혔습니다. 신여진은 윤성호와 재회한 이후 은총이와 구하나에 대한 보호망을 더 철저히 구축했습니다. 최명지의 계획이 무산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정말 끝까지 해보자 이거죠? 최명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음 수를 고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구하나는 은총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아, 너와 은총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나한텐 가장 중요한 일이야. 구하나는 신여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은총이를 위해 뭐든 할 거예요. 신여진은 구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서 나도 마음이 든든하다.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유진아.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